자, 다들 점심 맛있게 먹고 왔죠? 자, 근데 다들 조금 피곤한 기색이 조금 역력해. 혈당이 조금 올라가서 그런가? 오늘 우리 수업 주제도 뭐야? 혈당 변화와 항상성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2차시 수업인데 오늘 수업에서는 뭘 다룰 거냐면 혈당 조절 원리를 인과적으로 이해하고 AI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 수정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선생님이 각 자리마다 역할 카드를 하나씩 뒀어. 이 역할 카드는 어떤 역할이냐면 오늘 한 사람이 기기를 잘 다루는 학생 한 명이 모든 활동을 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자, 선생님이 뭐야? 개념 검토자, 자료 근거 기록자, 웹앱 입력자, 발표자 이렇게 총 4명의 역할을 분배를 해서 카드를 놔뒀는데 이 4명의 각각 배치된 역할 카드를 한번 확인해봐요. 자기가 무슨 역할 카드인지 확인을 해보고 각자 맡은 이 역할을 기준으로 활동을 오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학습 목표를 먼저 같이 읽어봐야 되겠다. 그죠? 오늘 학습 목표 뭐예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자. 다시 뭐라고? 혈당 증가, 베타세포 자극, 인슐린 분비, 세포 흡수, 간 저장, 혈당 감소, 항상성 회복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두 간식의 영양 성분과 식품 특성을 비교하여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쪽을 근거와 함께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교육용 웹앱의 과학적 오류, 단순화, 진단 표현을 찾고 수정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총 3가지 학습 목표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간식 비교 활동지, 그 프롬프트, 그리고 개인 출구 티켓을 작성하면 오늘 수업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선생님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해볼게. 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은 시험 전에 초콜릿을 먹거나 사탕을 먹거나 이런 간식을 먹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이 단 거를 먹는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꼭 이 시험 전에 단 것을 먹어야 될까? 단 것을 먹으면 집중력이 올라가나? 단 것을 먹으면 무조건 혈당이 올라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개념을 확인하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해볼 거예요. 혈당이 높아지면 어느 세포가 반응하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야. 어떤 세포라고 그랬죠? 췌장 베타 세포입니다. 두 번째, 인슐린은 포도당을 직접 없애나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강조했죠. 뭐라고? 절대 아니다. 아닙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직접 분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가 흡수하고 간에 글리코젠 형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반드시 뭐 해줘야 돼? 기억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항상성 회복은 혈당이 0이 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아니죠. 정상 범위로 회복하는 게 바로 항상성 회복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을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 5개념을 좀 주의를 해줘야 돼. 포도당을 분해한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입니다. 인슐린은 세포의 포도당 흡수와 간의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우리 전시학습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문제상을 선생님이 하나 가져왔어. 시험 1시간 전 편의점에서 어떤 간식을 고를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단맛이 강한 간식은 언제나 공부에 더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간식 A는 뭐야? 가당 과일 음료입니다. 250ml이고 당류는 27g, 식이섬유는 0g이고 액체형 간식이야. 간식 B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랑 통곡물 시리얼인데 180g이고 당류는 12g, 식이섬유 4g, 그리고 반고형 형태다. 이 간식 B입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떤 간식이 더 공부에 도움이 될까? 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아까 선생님이 수업 전에 패들렛 링크 올려줬죠? 거기다가 올리고 선택만 하지 말고 근거와 이유를 간단하게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시간 3분 줄 테니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활동 패들렛 보니까 아주 잘 대답해 줬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그 다음 활동지에 뭘 넣어놨었죠? 그죠? 인과 사슬 재구성입니다. 그건 뭐야? 아, 혈당 조절 단계가 6개로 선생님이 나눴는데 이 6가지를 우리 학생들이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카드를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는 게 바로 인과사슬 재구성입니다. 첫 번째는 뭐야? 식후에 혈당이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혈당이 증가한다. 두 번째는 췌장 베타세포가 감지를 해줘야 돼.
이 자극을 감지를 해줘야 돼. 그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갔다는 걸 감지를 하면 뭘 분비해줘야 돼? 인슐린을 혈액으로 분비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포도당을 처리해줘야겠지. 그래서 세포가 얘를 흡수하고 뭐 간에서 글리코젠을 합성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야? 정상 범위로 다시 혈당을 떨어뜨려줘야 돼. 그래서 혈당 감소. 마지막은 뭐였죠? 항상성 회복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음성 대먹임 과정인데, 음성 대먹임이 뭘까? 피드백이래. 어떤 피드백이냐면 혈당이 올라가면은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결국 혈당을 낮춰주죠. 자, 혈당이 올라갔는데 결과적으로 혈당을 낮춰줘야 돼. 양성 대먹임은 뭐야? 혈당이 올라가는데 더 혈당이 올라가면 양성 대먹임이겠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음성 대먹임인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인슐린 작용이라고 선생님이 제시를 해줬는데, 그건 뭐냐면 세포가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고 간이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인슐린 작용이다. 그 세 번째, 항상성 회복은 뭐야? 혈당이 0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죄송해요. 혈당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정상 범위로 유지되는 게 선생님이 항상성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게 바로 선생님 오늘 준비 핵심 개념이고, 예상되는 5개념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 선생님은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 단맛과 혈당 반응을 완벽하게 정비례하냐 이거야. 단맛이 높다는 건 혈당 반응을 높이냐 이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 여러 요인이 영향을 준다는 거야. 뭐가 있냐면 개인차도 있을 수 있겠고, 저 단 음식이랑 뭘 같이 먹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점심 저녁 밥은 뭘 먹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과사슬 재구성 단계를 진행을 해봤고, 자,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편의점 간식을 뭘 고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어. 그죠? 자, 그래서 활동 1, 마지막은 그 간식을 고르기 전에 과연 선생님이 제시한 이 문장에서 틀린 게 뭔지 한번 맞춰보자라는 거야. 선생님 시간 1분 드릴게요. 시작. 네, 진짜 잘 맞춘다. 너희 정말 잘 맞췄는데 4가지 포인트가 잘못됐죠? 누구나 반드시 급격히 떨어진다. 췌장 전체에서 만들어져. 혈당을 0에 가깝게 낮춘다. 이렇게 4가지 포인트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누구나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이 변화 양상은 섭취량, 식품의 형태, 함께 먹은 음식, 활동 상태와 개인 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췌장 전체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인슐린 어디서 만든다고요? 베타 세포에서 만든다는 거야. 자, 그리고 혈당을 0에 가깝게 낮춘다 절대 아니라 했지. 이거 뭐야? 혈당을 정상 범위 70에서 120 사이로 조절한다 라는 거 핵심 개념 반드시 기억해줘야 돼. 알겠죠? 자, 너무 잘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활동으로는 이제 간식 A와 B 중에 우리가 방금까지 배운 혈당 조절 과정을 바탕으로 근거를 들어서 한번 골라보자는 거야. 둘 중에 시험 전에 먹기에 더 적절한 간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건데, 단순히 아까처럼 고르고 짧게 얘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 총 4가지의 기준을 가져왔어. 첫 번째는 뭐야? 어느 간식이 혈당을 비교적 빠르게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은가입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다른 근거 2가지 이상, 뭐야? 총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식이섬유, 식품 형태 등을 고려를 해서 어떤 게 더 적절한 간식인지 선택할 수 있는가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자료만으로 개인의 실제 혈당 반응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 1가지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1회 섭취량이 2배가 된다면 판단해서 무엇을 다시 고려해야 되는가도 우리가 고려를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고려를 해서 더 적절한 간식이 무엇인지 선택해주면 되는 거예요. 당류 수치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정하지 마시고 총탄수화물, 식이섬유, 식품 형태, 섭취량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더 적절한 간식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에 제가 8분 드릴 테니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준비 시작. 자, 다들 너무 잘해줬어. 너무 잘해줬는데 선생님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 1회 섭취량이 단위가 다르면 공정하게 비교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회 섭취량을 반드시 꼼꼼하게 이
단위가 같은지 확인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활동지에 적을 때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줬어야 된다라는 점을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일단 선생님이 현재 자료 기준으로 판단을 먼저 해볼게. 간식 A가 간식 B보다 혈당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 당류는 A가 B보다 단순히 비교도 15g이 더 많습니다. 1을 섭취한다고 했을 때 A는 심지어 액체야. 식품 형태도 아까 고려해줘야 된다고 했죠. 액체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섭취하고 몸에 흡수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식이섬유랑 단백질 같은 경우도 A가 B보다 현저하게 적은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A가 B보다 혈당을 대신에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제시를 해준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아까 한계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 해서 한계점 뭐가 있어? 개인차, 그 전에 식사 뭐인지, 이전 식사, 함께 먹는 음식, 활동량, 실제 섭취량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답안 아주 잘 썼다는 거 확인 아주 잘 했고, 자, 그래서 세 번째 활동으로는 교육용 웹앱 분석을 선생님이 가져왔어. 실시간 생성형 AI가 아닌 규칙 기반 고정형 교육용 도구다라는 점이야. 자, 얘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아 개발했지만 수업 중 실시간으로 AI가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다.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서 결과를 출력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챗GPT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바로바로 라이브로 질문 답변이 가능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총 5가지의 기준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뭐야? 과학 개념 정확성. 얼마나 이 개념 정확성을 가지고 설명을 했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과도한 단순화. 예를 들어서 혈당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혈당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단순화돼 있는 거잖아. 논리적으로 부정확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양해야 된다. 세 번째, 단정 진단 표현. 얘를 그냥 무조건 위험해, 무조건 안전해, 무조건 위험한 음식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프의 의미는 선생님이 뒤에서 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마지막은 한계점도 같이 안내해 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예시로 좀 프롬프트를 좀 작성을 해봤다. 너는 고등학교 생명과학원 수업용 교육도구를 검토하는 전문가야. 이러이러한 과정, 혈당 조절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고 그래프는 실제 수치가 아닌 교육용 모식도로 표시해 라고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제시를 해줬어. 그랬더니 이 AI가 혈당 스파이크 판별기라고 해서 이런 웹앱을 하나 개발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 얘를 먹었더니 안전한 음식이다 뭐라고 표시를 돼 있고, 근데 포화지방은 너무 높아요. 포화지방도 같이 고려를 한 거지. 그러면서 생명과학적 원리도 분석을 해준 거야. 아까 말했던 어떤 그 개념, 혈당 증가, 췌장 베타세포, 인슐린 분비, 항상성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생명과학적 개념의 정확성도 같이 고려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안전한 간식인가라고 해서 만약에 부정확하면 맞춤 간식 솔루션도 같이 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모식도의 그래프를 표현하달라고 했죠. 그래서 간식을 섭취했을 때 적절한 분비 과정을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그래프도 선생님이 여기 넣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 완벽한 앱이라고 하기는 좀 불완전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해.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수정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하는 게 오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체크리스트로 총 7가지를 준비했어. 체크는 있느냐를 물어본 거고, 세모는 없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같이 볼게. 첫 번째, 웹앱이 규칙 기반 고정형 도구임이 명시돼 있는가? 두 번째, 위험, 안전처럼 개인 건강 상태를 단정하는 표현이 있는가?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세 번째, 당류나 탄수화물 한 가지 수치만으로 결과를 결정하진 않았는지. 네 번째, 베타세포, 인슐린, 세포 흡수 이런 혈당 조절 과정이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는지. 다섯 번째, 그래프가 실제 혈당 수치나 시간 경과를 예측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지. 여섯 번째, 10분 뒤 잠든다 등 개인 반응을 예측하는 문구가 있지는 않은지. 왜냐하면 개인 반응을 예측하는 문구는 개인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면 안 된다라고 선생님이 기준을 제시해 준 거야. 일곱 번째, 실제 의료진단, 개인 건강 판단에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가 분명한지. 아까 선생님이 제시한 그 프롬프트를 보고 과연 이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지금부터 7분 동안 확인을 해볼 건데, 그 전에
그래프는 어떠한 조건이 들어가 있는지도 같이 봐줘야 되는 거지. Y축은 실제 혈당 수치가 아니라 상대적 혈당 수준으로 표시해야 돼요. 왜냐면은 실제 혈당 수치를 알 수 없어. 왜냐하면은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초기에 시작하는 값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혈당 수치를 제시해주면 안 된다. 두 번째, X축도 실제 시간 예측값 대신에 섭취 전, 섭취 후 상승, 조절, 회복 경향에 단계로 표시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 두 가지는 모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완벽하게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개념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제시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자, 세 번째, 그래프 모양을 영양 성분 한 항목만으로 고정하지 않고 자료가 부족하면 여러 가능성이 있음도 표시를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여러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은 인슐린은 혈당을 무조건 급격히 떨어뜨리는 장치가 아니라 정상 범위로 조절하는 항상성 작용의 일부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개념 그래프의 검토 기준은 이렇게 네 가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해 준 걸 기준으로 7분 동안 모든 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보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활동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고 있는지도 체크할 거니까 질문 있으면 언제든 손들어서 물어보세요. 알겠죠? 자, 다들 너무 체크리스트를 잘 써줬어. 아주 잘했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체크리스트에 작성해준 것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 다들 잘 판단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AI에 이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가장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이 몇 가지를 근거로 개인의 실제 혈당 반응을 정확한 수치와 시간으로 예측하고 간식을 위험 또는 안전으로 구분짓는 게 굉장한 한계점이다라고 분석해 주는데 아주 잘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는 주어진 자료의 범위를 넘어선 판단이며 개인차와 여러 변인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적어줬는데 아주 잘한 분석이다라고 선생님이 칭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프롬프트를 평가한 걸 가지고 수정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볼 거야. 거기에는 역할 맥락, 필수 과학 개념, 아까 말했듯이 위험, 안전과 같이 단정되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그런 걸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낮음으로 표현한다 와 같은 표현 제한, 그리고 그래프 조건, 실제 수치를 예측하는 게 아니고 질적 개념 그래프를 우리가 나타내는 게 목표인 거니까요. 그리고 또 영양 성분만으로 개인의 실제 혈당 반응, 건강 상태 판단은 불가능하다는 비진단 안내도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수정된 판정 문구, 과학 설명, 그래프 설명, 학생용 한 줄 안내 문구의 저런 출력 요구도 우리가 구분해서 제시해야 된다라는 선생님이 이런 형식을 가져왔어. 그래서 우리 이거에 맞춰서 이제 9분 동안 수정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볼 거거든요. 근데 수행평가기 때문에 선생님 평가표를 작성을 해왔어요. 총 4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 첫 번째는 뭐냐면 혈당 조절 개념 정확성인 거야. 베타세포, 인슐린, 세포 흡수, 간 글리코젠 합성, 혈당 감소, 항상성 회복을 모두 포함하는가. 두 번째는 자료 근거 한계 인식. 세 번째는 웹앱을 아까 우리 비판적으로 잘 검토했는가. 네 번째는 그거에 맞춰서 아까 앞에 봤었던 수정 프롬프트 기준 있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구체성 있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줬는가도 선생님이 충분히 고려해서 총 16점에서 12점 이상을 맞으면 모두 목표에 도달했다라는 기준을 가져온 겁니다. 대신에 오늘 혈당 조절 과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만약에 혈당 조절 개념의 정확성이 아쉽게도 2점 이하가 된다면 우리는 총점과 관계없이 선생님과 함께 신나는 보충지도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 개념은 절대 누락 없게끔 우리가 수정 프롬프트 작성해 볼 거예요. 알겠죠? 자, 그 전에 한번 4가지의 단계로 선생님이 좀 준비를 할게. 발견한 문제는 뭘까? 그 다음에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제시를 하겠죠. 수정 프롬프트를 제시를 할 때는. 세 번째, 얘를 어떻게 고치면 좋지? 이 문제점을 어떻게 고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마지막은 우리가 반드시 넣어야 될 한계점은 뭐고, 안내 문구도 잘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4가지에 맞춰서 수정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9분 동안 활동지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정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알겠죠? 시작. 자, 다들 너무 잘해줬어. 선생님이 이따 예시 수정상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 현재 결과가 영양 성분 몇 가지로 개인의 혈당 반응을 위험 안전으로 확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상대적으로 빠른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임, 낮아 보임, 판단 어려움으로 바꾸고, 섭취량, 식품 형태, 식이섬유, 개인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안내도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프의 Y축 수치 혈당량이라는 걸 제거하고 상대적 변화 경향만 표시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이 생각한 아까 앞서 있었던 수정 프롬프트의 맥락에 맞춘 수정 예시 수정상인데, 여러분들 조원들이 해준 거를 보니까 다들 너무 잘했어.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를 가면서 발표를 해볼 거야. 두모둠, 수진이랑 철수 모둠이 아까 손을 들어서 대표가 발표를 해볼 건데, 총 4가지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오늘 정리니까. 첫 번째, 혈당 조절 인과 과정을 설명하고, 두 번째, 우리가 아까 A 간식, B 간식 선택하는 활동 했었죠? 선택한 간식과 근거 2가지, 그리고 한계점도 한번 얘기해보자. 그리고 웹 앱에서 찾은 오류와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도 말해보고, 작성한 수정 프롬프트 핵심 조건은 뭔지도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표를 진행을 할 거고, 두 번째 동료 피드백은 총 2가지 점을 적어주면 되거든. 첫 번째 강점에서는 잘된 점은 뭐야? 이거 적어주면 돼. 두 번째 보완점은 구체적 문장이나 조건을 좀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해. 단순히 그냥 뭐 이런 거 같아서 보완해야 될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명확히 근거를 들어서 평가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제시를 해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강점 1개, 보완점 1개, 동료 피드백과 함께 발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발표 너무 잘했다. 다들 박수. 진짜 발표 너무 잘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출구 티켓을 좀 작성을 해볼게. 활동지에 선생님 총 3가지의 질문을 적어놨어. 첫 번째, 혈당이 증가한 뒤 항상성이 회복되는 과정을 3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채점 기준은 베타세포, 인슐린, 세포 흡수 또는 간 저장, 혈당 감소, 항상성 회복과 같이 4가지 이상을 포함해줘야 돼. 두 번째는 교육용 웹앱에서 수정한 점 1가지와 과학적, 교육적 이유를 쓰시오야. 그래서 우리는 수정 요소와 그 이유를 모두 좀 구체적으로 좀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더 타당한 간식 비교 도구를 만들기 위해 추가해야 할 정보 1가지와 필요성을 쓰시오는데, 선생님이 조금 힌트 주면은 식이섬유, 섭취량, 식품 형태, 활동량 등을 넣어서 작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개인 출구 티켓을. 알겠죠? 지금부터 4분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개인 출구 티켓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잘 썼고,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총정리를 들어가 볼게. 우리는 오늘 수업 과정에서 총 3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어. 그죠?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혈당 조절 인과 과정을 배웠다라는 거야. 그 과정은 혈당이 올라가면 베타세포가 감지하고 인슐린을 분비하고 세포 흡수와 간 저장을 통해서 간의 그 포도당을 저장함을 통해서 혈당을 떨어뜨리고 항상성을 회복하는 인과 과정이 있었죠. 두 번째 뭐야? 간식 비교 근거, 당류 외에 총 탄수화물, 식이섬유, 식품 형태, 섭취량, 복합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중요하게 얘기해줬어. 단순히 1가지만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세 번째, 우리가 AI를 통해서 웹앱을 만들 때 결과물을 검토해주는 과정도 중요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디자인이 아니라 과학적 정확성, 표현, 그래프, 비진단 여부 등 우리가 준비한 체크리스트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맥락에 맞춰서 이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되었는가라는 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냥 수용해선,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3가지 오늘 정리할 수 있겠고, 자, 그럼 다음 철시는 우리 뭐 할까? 다음 철시는 식후 공복 상태 혈당 조절 비교하고 항상성 조절 사례를 우리가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볼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총 4가지 의미였어. 첫 번째, 혈당 조절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뭐였어? 우리가 그걸 가지고 간식을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자, 세 번째, 하지만 간식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개인차나 식품 형태, 섭취 형태 등도 모두 고려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통해서 교육용 웹앱을 개발해 볼 수 있는가? 라기보다는
교육용 웹앱에 들어갈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평가 요소를 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가라는 거고, 마지막은 뭐였어? 만약에 한계점이 있고 오류가 있다면 그 오류를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수정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큰 흐름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혹시 오늘 수업을 하면서 질문이 있었거나 궁금한 점이 있었거나 또 필요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 너무 수업을 잘 해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